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두 번째 영상에 이은 세 번째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위상들, 또 저희 어머니인 수호맘님께서 또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수호맘님 채널에 가서 시청도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번 수호씨의 소식도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고요. 앞선 영상에서 우리 임영웅님을 위한 정의구현 쾌거 소식 또 업로드를 해 놓았으니 혹시 시청 못하신 분들 그 영상까지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국엔 세상살이가 정의구현이 이루어진다. 결국 적법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과 불법적, 편법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인생은 나뉜다라는 걸 소씨는 사실 이 20대 초반부터 자취 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편법의 유혹에 흔들린 적도 있고요. 뭐 불법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것조차도 정말 유혹에 흔들릴 뻔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벌 거면 누구든 많이 벌지 않겠나. 좋은 일을 해서 정당한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 힘든 것이다. 이런 마인드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임영웅님을 보면 그런 마인드를 저처럼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온 사람의 삶을 우리가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놓고 보는 거죠. 대놓고 봐도 투명할 정도로 임영웅님은 항상 자신의 노래와 자신의 꿈을 향해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목표를 직접 몸소 이루어낸 살아있는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많은 대한민국의 이 MZ세대 청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사람을 보면서 꼭 가수의 꿈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노력하면 저렇게 이루어낼 수 있구나.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저 사람도 이루어냈구나. 불과 저 사람이 몇 년 전에 일반인에 가까울 정도로 평범한 정말 무명 가수였구나. 이 사실이 저는 더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임영웅님의 과거라던가 임영웅님의 이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보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귀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뉴스 방송에 등장한 임영웅님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과 똑같이 공감하는 마음들이 뭉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웅시대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은 이렇게 임영웅님의 음원 파워도 쾌거 소식을 알리게 만듭니다. 임영웅의 대표곡 사랑해 진짜 1500만 조회수 돌파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라는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자, 지난해 여름에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 사랑의 진짜 뮤직비디오 영상이 댓글이 13,000개가 넘어섰다라고 해요. 조회수는 1,500만 조회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숱한 날들 모두 내게 남아있는 추억들, 오색빛의 색이 물든 미완성의 그림 하나, 나 진짜 당신만을 사랑하고 사랑해. 하늘이 무너져도 그댈 찾을 수 있어. 자, 이런 무한 애정을 담은 이 가사가 인상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사랑의 진짜를 비롯한 각종 뮤직비디오와 영상들의 조회수가 폭등 인기를 끌면서 공식 유튜브 전체 누적 조회수 19억을 넘어섰고 이제 4월 안에 소씨가 예측을 했던 것처럼 20억 뷰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조만간 달성할 거라고 눈에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절대적 파워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아가서 이런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웅시대 분들, 그 영향력이 이제는 이쪽으로도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무슨 말이냐? 바로 더 빅 이슈.
지금 이 IUC가 이렇게 표지 모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쭉 나와 있다시피 2010년 7월 5일에 창간됐으며 20, 30대 여성이 주 독자층이다. 나아가선 매년 100여 명의 홈리스, 그러니까는 노숙자죠.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빅 이슈 판매원 일거리 서비스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5월 기준으로 10년간 빅 이슈 판매원으로 일거리 서비스에 참여한 노숙자들의 숫자가 총 1159명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잡지이죠. 근데 이 잡지가 지금까지 그냥 일거리만 제공된 게 아니라 빅이슈 판매원에게 판매액의 절반이 돌아가는 수익 구조이며 이때까지 돌아간 금액이요. 일시, 백, 천,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노숙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잡지를 보면 많은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그리고 수많은 독자의 응원과 참여로 이 잡지의 어떤 판매와 이런 구조에 대한 응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건강검진 이야기, 많은 분들과 많은 대중들과 많은 언론사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의 말 한마디 영향력이 저 정도로 막강하구나, 저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설명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 빅이슈라는 잡지 자체도 지금 수많은 연예인들이 등장을 해서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왜냐면 이 빅이슈라는 잡지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쭉쭉쭉 노숙자들을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잡지로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고 좀 공익적인 목적도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이 만약에 이 빅이슈라는 잡지에 이렇게 IUC도 지금 등장을 했잖아요. 임영웅님도 만약 등장을 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더욱더 뜻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잡지 판매량 뭐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폭등 사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약 이 표지에 임영웅님의 사진이 딱 들어갔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그 롤링스톤 코리아 거기에 임영웅님이 등장했을 때 잡지 완판 났죠. 근데 사실 그런 상업적인 잡지사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있는 잡지사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선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노숙자들도 돕고 잡지의 의미도 격상되고 그리고 잡지 판매량, 제가 볼 때 전국의 잡지가 동나지 않을까.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잡지는 레전드로 남겠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다시금 기사화되고 뉴스를 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영웅님의 위상이 더욱더 격상되는 그런 중복 효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의 절대적인 위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100%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저도 절대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긍정적이고 충분히 그 파급력이 선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댓글을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선한 영향력,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와, 진짜 좋겠다. 와, 그럼 진짜 좋겠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셨으면 하기도 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노숙자들에 대한 이런 애틋한 마음들이 댓글로도 번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정말 만에 하나라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런 잡지사에 정말 모델이 되는 순간 그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하겠죠? 자, 그런 영향력은 또 있어요. 트로트 가수 아니었어?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영화, 스포츠, 예능, 연기까지 섭렵했다. 제가 오늘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한 임영웅님의 이 위상, 이 영향력 제가 한번 설명을 쭉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방송가에서의 종횡무진, 정말 종횡무진하는 이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절대적인 영향력이 이제는 방송가만이 아니라 광고계를 향해서도 어떻습니까? 쭉쭉쭉쭉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뭐 장민호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능계를 접수했다. 이찬원님도 예능계를 접수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척돔 공연을 엮은 영화 I'm Hero The Final을 통해 극장의 팬들과 만나고 있으며 운동 유튜버 김계런과 콜라보 동영상을 보이는 등 다방면에서 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참 특이한 차이점이에요. 뭐 이찬원님 같은 경우는 뭐 예능 프로그램 정말 많이 나오죠. 장민호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다른 트롯맨들의 경우는 보통 예능 방송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영화로서 그리고 유튜브로서만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영웅님이 이런 예능 방송에 등장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예능 방송의 시청률은요 역대급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른 트롯맨들은 그러면 유튜브 활동을 안 하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튜브의 조회수, 나아가서 임영웅님처럼 영화를 개봉했을 때에 모일 관객 수의 파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섣불리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주최사도 모집해야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죠. 결국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영웅님이 방송가에 책 잡혀서 그런 게 아니냐, 또는 방송가에서 임영웅님을 일부러 안 찾는 게 아니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임영웅님은 지금 신규 앨범, 2집 앨범을 제작하고 나아가서는 영화 개봉을 하고 또 CF 촬영하는 데까지 어떻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예능 방송 프로그램까지 출연을 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웅 본색 같은 일상생활적인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버들과 협업을 해서 길게 찍는 것이 아니라 짧게 이런 예능은 한번 고정 출연자가 되면 매주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임영웅님에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트롯맨들도 방송가에서 찾는 굉장히 인기 스타들이에요. 이분들도 시간이 없는데 임영웅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라는 것 자체, 고정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이 트롯맨들과 더불어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장민호님을 보니까 떠오른 에피소드가 또 이렇게 팬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번지고 있어요. 바로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기 전 둘 다 무명 시절일 때. 하지만 장민호님은 아이돌 가수 생활을 하면서 트롯으로 넘어왔고 잘생긴 얼굴 때문에 이미 어머님 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미스터트롯에 출연을 해서 사실 일반 대중들은 이 장민호님이 우승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많았죠. 근데 뭐 결과는 완전 천차만별로 달라졌지만 이미 이 무명 시절 때부터 임영웅님과 장민호님의 우정은 어떻죠? 꾸준히 빛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 콘서트 때 필요한 거 없냐 바로 물어보는 장민호님을 비롯하여 이것을 또 용돈으로 달라라고 재미있게 받아치는 임영웅님의 모습. 그러자 장민호님이 너네가 매달 자동이체 시켜주는 거 그걸 다 써? 하면서 또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케미가 사실 이런 무명 시절 때부터 엄청 넘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 시절 때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정말 이 트롯맨들이 왜 미스터트롯에 나가서 이 뽕승학당과 사나이 콜센터에서 케미가 좋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오죽했으면 웅벤져스라고 했잖아요. 어벤져스의 스파이더맨, 헐크, 아이언맨,
토르 이런 캐릭터들 간의 연관성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 폭발하는 것처럼 웅벤져스, 탑식스와 트롯맨들 멤버들 간의 이런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포텐셜 파급 효과가 컸던 거죠. 장난치니까 이제는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 도대체 내가 너한테 얼마를 붙여줘야 돼 매달? 막 이렇게 외치고 임영님에게 지금 부족해 좀? 이라고 하니까 임영님이 또 이걸 능청스럽게 많이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민호님이 너 초심 잃었다. 씀씀이가 빠졌어. 이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드립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영님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이런 말도 했다가 그러면서 너 요즘 프랜차이즈 커피숍 다니지? 내가 이런 거 믹스커피 타먹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장민호님이 막 이렇게 장난치고 장난칠 때도 너무 참 마음이 예쁜 게 장난이니까 멱살 막 세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장난치는 거니까 이렇게 손만 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장민호님이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참 이런 깨 같은 모습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굉장히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온 게 2019년 2월인데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뒤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트롯맨들이 된 거죠. 이것을 다시금 이제 일반 대중들이 회자를 하면서 야 정말 인생 살고 볼 일이다. 저렇게 무명 시절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좀 되려고 유튜브 영상도 소소하게 촬영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렇게 미스터 트롯에 등장하는 탑6가 되었고 나아가선 지금 뭐 각자의 분야에서 영향력이 탑 클래스잖아요. 트롯계는 일단 이분들이 꽉 잡고 있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로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일반 대중들도 와 원래 친했구나. 뭐 심지어 뭐 임영웅 지금 한 100억은 있겠지 라는 말도 있고요. 지금 뭐 무명인데 콘서트를 어떻게 했냐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때 콘서트 때인데 아마 트롯 가수들이 모여서 하는 소규모 콘서트 아닐까 하는데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트롯 가수들 한두 명만 와가지고 콘서트를 하기에는 이게 인지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서 아예 콘서트 공연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관람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예리하게 탁 짚었던 거죠.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트롯맨들 탑6 멤버들과 함께 저런 뜻깊은 과거를 보내왔었다라는 걸 참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저러한 대목들이 단순히 그냥 회차되고 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일반 대중들에게도 계속하여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저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향력이냐? 저렇게 소소하고 숨김없이 풋풋했던 모습들을 뭐 장민호님, 임영웅님, 또 탑6 멤버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것도 올라왔어요. 뚫기 어려운 탑100 중소기획사 걸그룹의 역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걸그룹의 전성시대에도 그늘진 곳이 있다라고 해요. 극소수만 성공하고 대다수는 아예 성공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글로벌 차트만이 아니라 국내 차트에도 여전히 모든 가수들에게는 높은 장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앨범을 낸다고 해서 대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통상 음원 대중성의 척도로 여겨지는 이른바 탑100. 이곳은 팬덤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기존의 아이돌 또는 임영웅 등 이런 가수들의 이 곡 소비, 스밍이죠. 곡을 소비한다가 계속 들으니까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올해 이 장벽을 뛰어넘은 걸그룹이 중소기획사에서 나왔다. 이례적이란 얘기입니다. 뭐 이 그룹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탑백 팬덤들의 충성도가 높은 기존 아이돌 또는 임영웅과 같은 탑6 트롯 가수들의 스밍 파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중소기업이나 보통의 가수들이 탑백 안에 진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항상 임영웅님의 모든 곡이 탑백 안에 위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위권을 장악하고 이제 나만 믿어요는 최근 수천일 동안 연속으로 탑백 안에 진입했던 노래로서 방탄소년단과 함께 멜론 차트 기준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절대적 영향력을 바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루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제가 항상 어마무시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재미있게 설명이 됩니다. 장미라는 625, 임영웅은 250, 3대 몇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영웅님이 최근에 이 김계란 씨와 3대 운동 제가 설명드렸죠?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자, 요 3대 운동 측정을 했는데 장미라는 선수 있지 않습니까? 역도 선수. 장미라는 선수는 여전히 3대 운동을 하면 500kg를 달성한다고 해요. 어마무시한 거죠. 어마무시한 건데 재밌는 건 그런데 임영웅님의 이 3대 운동과 함께 엮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3대 운동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대 운동이 500kg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운동을 못한다거나 몸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영웅님이 3대 운동 250이고 장민환 선수가 전성기일 때 625kg을 들었는데 임영웅님의 이 250kg의 수치가 사실 3대 500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3대 운동을 500kg까지 합산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뭐 3대 500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을 625kg이나 들었던 장민환 선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못한다 해도 운동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데 이게 독특하게도 임영웅님의 3대 운동했던 이야기가 함께 회자가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트롯맨들의 다양한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영웅님은 유튜브 컨텐츠로 대체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들끼리만 보는 유튜브 컨텐츠가 아니라 이렇게 기사화되어서 다른 예능방송,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왔던 장민환 선수 이야기와 함께 연관되어서 기사화가 될 정도라는 건 임영웅님의 이번 유튜브 컨텐츠 영상들이 단순히 팬덤만이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쭉쭉 번져나갈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대중적으로 더욱더 이제는 5060 위쪽 세대는 다 장악을 해버렸고 이제 30대 이하의 세대까지 장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방송 프로그램 유퀴즈 언더블럭 예능방송처럼 찾아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먼 곳까지 내다보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 영웅본색과 임영웅님의 유튜브 컨텐츠가 아닐까. 다만 아쉬운 건 이렇게 간단하게 촬영하는 시간조차도 임영웅님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콘서트와 앨범 작업에 모든 시간을 쏟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영웅님의 이런 유튜브 컨텐츠 영상이 좀 드문드문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그 시간 동안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아티스트답게 콘서트와 신곡 앨범에 더욱더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 미스터 트로트, 불타는 트롯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롯 오디션,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대 속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지만 초라하게 막을 내려버린 두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당분간 트롯 오디션의 명맥은 지속될 것 같지만 향후 트로트 오디션의 명맥을 잇기 위해선 결국
이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토너맨 출연자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임영웅님을 비롯한 탑6 멤버들은 방영 당시에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지만 이 미스터 트롯 출연진들의 탑6 트롯맨들 모두가 프로그램 종영 이후에도 각종 예능, 각종 무대에서 활약하며 지금까지도 식지 않은 화제성을 보여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미스트롯2나 국민가수나 미스터 트로트와 직접적이진 않지만 다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방송 프로그램들인데 하나같이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임영웅님을 비롯한 탑6 멤버들 같은 케이스가 이제 앞으로는 전무후무할 가능성이 높다. 열심히 하고 팬덤이 보유되어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영웅님과 탑6 멤버의 인기를 넘어서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로트 장르가 뜬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띄었다? 아닙니다. 임영웅님과 탑6 트롯맨들의 절대적 인기는 그들만의 매력과 스타성으로 직접 일구어낸 슈퍼스타의 면모다. 그렇기 때문에 범접 불가, 비교 불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중들이 임영웅님의 건강검진에 이어서 이런 뜻깊은 잡지사 모델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유튜브 영상이건 기사 내용 한 줄이라도 임영웅님의 이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것으로 절대적인 결과가 나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임영웅님과 이 트롯맨들의 활약은요 더욱더 눈부실 수밖에 없고 그 기록은 더욱더 전무후무한 레전드를 달성하고도 남는다. 자, 나아가서는 소씨가 네 번째 영상에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과 더불어서 저희 어머님의 수호맘 채널 영상이 새로 올라왔어요. 만관부 지금 막 댓글도 남겨주고 계시고 좋아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응원과 아이디어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네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